요즘 사람들은 궁금한 게 생기면 검색을 합니다. 비단 모르는 걸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존감 높은 사람 특징, 회피형 특징, 애착 유형 테스트, 예민한 사람 특징, 번아웃 자가 진단, 이런 검색어들이 많아졌는데 이건 정보를 찾는 검색이 아닙니다. 나를 확인하는 검색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이 현상을 통해 여러분의 자존감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서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확인하는 기준이 내 밖으로 옮겨간 겁니다. 자존감의 유래를 먼저 보면요. 인간은 원래 혼자 버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집단 안에서 무리 안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배제가 되면 그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단순히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아니라 나는 지금 사람들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신호처럼 작동했습니다. 즉, 자존감은 원래 나를 평가하기 위한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지 확인하는 생존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친구, 공동체가 자존감의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좋아요 수라든가 조회수, 팔로우 수,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연애, 다른 사람의 삶까지 우리는 점점 더 나 자체보다는 내 밖의 기준으로 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존감이 바뀐 게 아니라 자존감이 바라보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단지 요즘의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니퍼 크로커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자존감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근거가 타인의 인정, 비교, 성과, 좋아요 같은 외부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 높은 사람 특징을 검색합니다. 진짜로 자존감을 키우고 싶어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한 번 확인하고 끝나지 않을까요? 회피형의 특징, 애착 유형 테스트, 예민한 사람, 번아웃, 이 검색어들은 전부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이 질문을 정작 내 안에 스스로 탐구하며 묻는 게 아니라 검색창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궁극적으로 묻고 있는 것은 자존감의 정의나 특징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은 여기에 아주 단순한 답을 줍니다. 사람은 원래 확인하는 것을 먼저 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에 대한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검색은 공부가 아니라 잠깐의 안심, 위로가 됩니다. 아, 나 이렇구나.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사람은 잠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물론 확인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안심은 되지만 단단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반응을 확인해도 좋아요를 받아도 마음이 그리 오래 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 안에 생긴 답이 아니라 밖에서 빌려온 답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빌려온 답은 잠깐의 안심은 줄 수 있지만 오랫동안 나를 지탱하는 지속적인 힘은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느낄 때
가장 안정적인 동기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답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밖에서 답을 확인하려고 할 때 흔들립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기분이 흔들릴 때, 관계가 불안할 때, 남이 잘나 보일 때,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검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핍니다. 이제 이러한 외부의 것을 참조하는 행위, 검색하는 행위는 호기심의 발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게 개인의 의지 문제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인해야만 안심이 되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그 구조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과 비교하려면 누군가를 직접 만나야 가능했다면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남의 성취, 남의 인간관계, 그 사람의 외모, 일상, 감정 상태까지 순식간에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냥 보는 데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비교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기도 하고 또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순간 또 불안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존감은 나는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가를 묻는 신호였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나? 나는 괜찮아 보이나를 묻고 있습니다. 생존 신호였던 자존감이 비교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비교 그 자체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하는 삶의 피곤함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설명하는 말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잡아줄, 나를 고정해줄 말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있으면 잠깐은 편해집니다.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편안함이 우리를 더 깊이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한번 어떤 꼬리표 같은 설명이 붙는 순간 사람은 그 설명을 자기 자신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는 나를 이해하려고 했던 도구였던 게 어느 순간 나를 가두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기준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설사 지금은 자존감이 높아 보여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자존감 자체를 끌어올리는 게 더 급선무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이 기대고 있는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게 우선일까요? 저는 기준을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온 확신은 밖에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서 우러나온 기준은 조용하지만 오래 갑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물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렸을 때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돌아올 중심을 만드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서 자존감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존감은 내 삶이 나에게 맞다는 감각이다. 이 정의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삶이 나에게 맞다는 감각이 안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뭐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나에게 맞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 삶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남의 기준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진로를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맞지 않으면 계속 불편하잖아요. 하지만 잘 맞는 신발은 오래 걸어도 나를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삶은 남이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신발이 맞는지는 신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삶이 맞는지는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남들이 좋은 삶이라고 인정해 줄 때 높아지는 것보다는 내 삶이 나에게 맞다고 느낄 때 더 단단하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기준을 덜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을, 자신의 삶의 감각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감각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기준을 안으로 옮기고 비교를 줄이고 내 삶의 감각을 다시 세밀하게 듣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여러분의 질문이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준을 따라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다시 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진짜 자존감의 시작인지 모릅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발에 잘 맞으면 신발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삶도 그러합니다. 내 삶이 나에게 맞기 시작하면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것을 검색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만큼은 검색창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답은 검색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4세부터 94세까지 16만 명을 추적한 연구를 보면 자존감은 나이가 들면서 평균적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조준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내 기준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노력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향을 찾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설명란의 진단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